푹 꺼진 이마와 그늘진 눈밑, 그리고 광대까지 탱탱함을 잃어가는 얼굴 때문에 한숨만 푹 쉬고 있다면 채널 고정! 서서히 나이가 들어가는 얼굴에 젊음을 채워준다는 지방 이식 수술. 효과도 좋지만 잘못된 시술로 부작용도 부를 수 있다는 사실. 세월을 비껴갈 순 없지만 동안을 유지할 순 있다. TV주치의에서 어려지는 동안 성형, 지방 이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TV주치 신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미정입니다. 네, 이 나이가 들면서 이 피부에 뭐 탄력이 없어지고 네. 또 이 볼이나 눈가가 이렇게 푹 꺼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뭐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일 수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젊고 어려 보이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똑같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인지 요즘 이 지방 이식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 이식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환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방 이식 수술. 요즘 뭐 남녀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세히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나이에 비해서 얼굴이 노안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결국 피부가 늘어지고 얼굴 쪽에 지방이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고 없어짐으로써 이제 노안이 생기게 되는 원인인데요. 이렇게 얼굴에 볼륨이 꺼지고 주름이 생기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주름을 잡아주고 그리고 볼륨을 채워줌으로써 네. 조금 더 생기 있고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을 좀 더 젊어 보이게끔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얼굴에 볼륨을 채워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지방 이식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럼 주로 이제 뭐 시술하는 부위가 얼굴이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이 지방은 어디서 가져오는 건가요, 이게? 되게 이제 복부나 허벅지 같은 잉여 지방을 저희가 필요한 만큼 소량 채취를 해서 얼굴 쪽에 이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결국 이식을 하는 부분인데요. 주로 이제 이마나 관자놀이라든지 팔자, 그다음 턱끝, 그다음 눈밑 같은 곳에 지방을 주입을 함으로써 조금 더 생기발랄하게 얼굴을 바꿔주는 방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방 이식하면 뭐 그냥 얼굴에다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아니요, 꼭 얼굴만 있지는 네. 않고요. 실제적으로 많이 하시는 부분이 이제 얼굴이기는 하지만은 네. 손등이라든지 엉덩이, 사실 가슴으로도 많이 지방 이식을 요즘은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 이제 뭐 이 지방 이식을 네. 위해서는 지방이 필요한데 뭐 채취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채취를 해서 그럼 바로 집어넣는 건가요? 뭐 어떻게 뭐 이거를 뭐 정제하거나 뭐 다른 과정을 거치나요? 예, 맞습니다. 몇 가지 과정들이 사실 필요하고요. 결국 수술이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의 테크닉이 좀 필요한 방법들이기는 하는데요. 필요한 부분에 예를 들어서 복부에서 지방을 채취를 했다 그러면 그럼 양은 얼마나 채취를 하는 건가요? 되게 채취한 지방은 주입할 지방보다는 조금 더 많은 지방을 채취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복부에서 뭐 한 200cc 정도의 지방을 채취를 한 이후에 네. 섬유질을 걸러내고 우리 몸속에 같이 딸려서 나오는 이제 적혈구들을 같이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같이 함유되어 있는 수분도 같이 제거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지방 자체만 제거를 했다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한 번 더 농축을 시켜주고 필터링이나 뭐 여과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한 200cc의 지방을 뺐을 경우에 한 50cc에서 60cc 정도의 농축된 지방이 나오고 이거를 이마나 관자놀이나 이런 필요한 부분에 나눠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주로 이 푹 꺼진 볼이라든지 팔자주름 쪽에 시술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필러도 있잖아요. 그렇죠, 필러가 있죠. 네, 그 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필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히알루론산이라는 어떤 충전재 물질인데요. 네. 어떤 인위적인 물질이죠. 그거에 비해서 지방이라는 건 순수 내 몸에 있던 거를 채취를 해서 옮겨가기 때문에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필러는 아무래도 외부 물질이 들어간다는 게 좀 차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시술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10분에서 한 20분 정도인데 그리고 그 이후에 주입을 하고 나서 생착되고 자리를 잡는데도 물론 시간이 짧습니다만 유지 기간이 지방 이식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짧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6개월에서 1년, 길면 한 1년 반 정도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거에 비해서 지방 이식 같은 경우는 한번 생착이 되면은 세포 전체가 살아 있게끔 하는 그 시술 방법이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그 지방이 몸속에 들어가서 이제 네. 얼굴 부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착 거기에 딱 잘 유지되고 붙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최근에 이런 것 때문에 뭐 줄기세포를 좀 이용하는데 이게 지방 줄기세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걸 이용하는 시술도 있죠. 예. 성체줄기세포, 그러니까 지방 성체줄기세포를 체내에서 우리가 추출을 해서 이거를 기존 지방세포하고 한 번 더 믹스를 합니다. 이거를 ADSC 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거 아무튼 섞어준다 이 예, 말이죠. 섞어서 조금 더 고농도의 어떤 지방 세포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필요한 부분에 들어가는데요. 아무래도 줄기세포를 사용할 경우에는 결국 생착률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지방 이식을 그냥 단순하게 했을 경우에는 한 사실 50%는 넘지 않는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네, 제가 알기로도 한 40, 예. 40%, 뭐 3, 40% 40% 정도 네, 보고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줄기세포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저희 이제 요즘 최근 논문들이 한 70%, 75% 이상까지도 생착률이 높아졌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이게 들어가서 잘 유지되고 이런 게 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이 모든 수술이나 시술이 그렇듯이 부작용을 의뢰 걱정하기 마련인데 네. 지방 이식은 어떤지 또 궁금해지네요. 지방 이식 역시도 수술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반드시 존재를 하는데요. 지방 이식 이후에 피부가 좀 굳어버린다든지 오. 아무래도 얼굴이나 손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네. 좀 비대칭이라든지 한쪽으로 몰려버린다든지 하는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너무 과하게 들어갔을 경우에는 석회화라는 어떤 현상이 생김으로써 조금 더 뭉침 현상들이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감압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뭉쳐있는 지방을 좀 더 녹여서 뺀다든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제거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뭉쳐가지고 그 지방 덩어리가 뭉쳐가지고 이제 뭔가 굳어버리는 걸 우리가 석회화라고 하는데 네. 뭐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생착이 잘 안 돼서 이게 실패하는 경우도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지방 이식을 했을 경우는 아까 MC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0-40% 많아야 50%를 넘지 않는다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100cc의 지방을 들어갔을 경우에 실제로 남는 거는 30-40cc밖에 안 남기 때문에 필요한 양만큼, 그리고 미적이라는 건 아무래도 주관적이다 보니까 네. 그 양만큼 채워 넣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이렇게 시술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사실은요. 네, 그렇군요. 아까 그 석회화가 되는 게 굳어지는 경우에 네. 이렇게 딱 덩어리가 생기면 감압술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감압술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제거해 버리는 건가요? 결국에는 이제 제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불필요한 지방만을 제거를 하면은 좋기는 한데 실제적으로는 제거를 하면서 같이 섬유질도 나오기 때문에 제거 이후에 다시 필요한 양만큼을 소량이라도 또 넣어줘야 되는 방법이 또 병행이 돼야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뭐 그런 부작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지방 이식을 하고 난 후에 관리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지방 이식 이후의 관리는 사실은 크게 어떤 뭐 기술이 필요하다든지 뭐 네. 어떤 뭐 의학적인 도움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술, 담배, 사우나라든지 시술 직후에 한 달 정도는 저희가 좀 피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직사광선을 또 피해주는 것도 좋은 관리 방법이기도 하고요. 네, 그 지방이식 부위 받은 부위를 이렇게 뭐 만지거나 뭐 이렇게 주무르거나 마사지 같은 거 하는 거는 뭐 어떤가요? 지방 이식을 하고 나서 문지르는 건 좋다고 합니다. 이제 러빙 해주는 건 상관이 없지만은 문지르는 거. 예, 네. 근데 너무 세게 지압하듯이 세게 눌러버린다든지 어. 쥐어짠다든지 어떤 스퀴징이라든지 이렇게 네네. 압력이 들어갈 경우에는 조금 더 피해달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지방이식 뭐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 생각하시는 분들 위해서 좀 이런 건 좀 꼭 고려해야 된다. 뭐 한 말씀 해주시죠. 지방 이식 또한 개개인별로 시행되기 때문에 의료진의 노하우가 사실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결과물 자체는 어떤 미적인 부분이고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수술 직전에 충분한 상담이 사실 필요합니다. 어떤 원장님은 앞광대를, 어떤 원장님은 뭐 이마를 더 많이 넣자라고 할 수는 있는데요. 최종적인 모양이 어떻게 나올지는 본인도 한번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시고 나서 네. 제대로 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원장님이 제대로 얼마만큼 시술을 했는지를 한 번 더 고려를 해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굴에 살이 부족하신 분들이 지방 이식을 고민하시잖아요. 예. 근데 전체적으로 너무 살이 없어서 마르신 분들 네. 지방이 도대체 빼낼 데가 없어. 예. 그럼 어디서 빼내나요? 못 빼죠, 그런 경우는. 네, 그럼 못 하나요? 예. 네. 지방 이식이라고 해서 남는 지방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하나가 지방이기 때문에 네.
지방 이식만을 목적으로 과하게 지방을 뺀다던가, 물론 이제 상대적인 개념일 수는 있지만 그런 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좀 피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번거롭겠지만 그런 분들은 뭐 필러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볼륨감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이제 유도를 하기도 하고요. 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지방이식이 아주 그냥 간단한 건 줄 알았는데 또 그렇게 간단치만 않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충분한 상담을 하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준하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기온만큼이나 뜨거운 관심의 대상 S라인. 바캉스 시즌을 앞두고 아름다운 몸매를 위한 가슴 성형이 늘고 있다는데 변해가는 가슴의 모양과 크기 때문에 가슴 성형까지 고민하고 있는 당신. 예쁜 몸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 방법도 다양한 가슴 성형. 제대로 선택하는 방법은 수술 후 부작용과 관리법까지 가슴 성형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 TV주치의에서 가슴 성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네, 여성들의 말 못할 신체 고민 바로 가슴이 아닐까 싶은데요. 미혼 여성뿐만이 아니라 뭐 아이를 낳고 키우는 주부님들의 고민이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남성분들도 가슴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일은 가슴 성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무리할게요. 네, 생활의 활력. 건강으로 찾으세요.